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10시 여의도 주시광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사실 지정학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전면전까지 치닫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시름 덜어졌죠. 그 우려감이 덜어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플러스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스닥 지수를 좀 살펴보시면요. 그동안 너무 못 올랐다에 대한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3.34%나 치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그려지게 됐고 확실히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미장이 오르다 보니 영향 받아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보시겠는데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대 상승 확인되고 있고요. 2,676.76포인트에서 거래 마칩니다. 수급 넘어가 보시면 코스피 지수 이끌었던 것은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물량을 덜어냈네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거의 대부분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장중 내내 플러스권 견고하게 지켜냈고요. 3%가량이나 또 뛰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도 크게 올랐던 만큼 그동안 빛을 못 봤던 코스닥 종목들에 있어서도 반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872.98포인트 종가 형성하고요. 수급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지수에서는 외국인이 큰 폭의 물량을 담습니다. 기관도 순매수, 개인만이 이 속에서 홀로 팔자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역시나 쭉쭉쭉 빨간색 양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간 고공행진했던 가스 관련주는요. 고점을 뚫기도 했지만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약세권 마감이 더 많았습니다. GSE, 대성에너지, 그간 대장주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기도 했었는데 장중에 플러스권이 좀 시세가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종가 보시면 20% 더 많이 밀린 게 GSE고요. 대성에너지는 8.4% 추가 하락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친환경 에너지주가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요. 글로벌 대표 풍력주이죠. 베스타스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전장부터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풍력 에너지 쪽으로 시세가 좀 붙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 이어지고 에너지 공급 불안해, 풍력과 태양광 쪽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진 건데요. 자, 시세가 이어졌고요. CS 베어링과 CS 윈드 확인하시면 이 CS 베어링은 CS 윈드의 자회사인데요. 조금 더 큰 폭의 상승 탄력 보여지고 있고 CS 윈드도 15%대 상승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인 SDN도 20% 넘게 급등했네요. 로봇주 보시죠. 다시금 강세를 보인 로봇 테마입니다. 로보로보가 또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영역임은 이미 알고 있고 또 얼마 전 LG가 태양광 사업 접고 로봇과 IT 등 신사업에 주력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전쟁 우려가 일부 덜어지니까 로봇주가 확실히 시세 또 이어가네요. 자, 이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개별 제약주 호재를 보이면서 상승폭 키웠습니다. 먼저 보시다시피 일동제약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공동 개발 중인 일본의 시오노기사가요. 현지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합니다. 진풍제약도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 전해졌죠. 신풍제약 우선주가 상한가 안착한 모습이고요. 진풍제약도 20% 가깝게 뛰어오릅니다. 자, 시간외에서 원전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간의 슈팅쇼가 지금부터 펼쳐질 예정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원전주들 시간 외에서 탄력을 계속 받아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우리기술, 서전기전, 에너토크 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꽤 짱짱한 거의 시간의 상한가 종목들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장에 있어서도 충분히 여러분 확인해 보실 부분 많아 보입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기대해 볼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확실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대감 여러분 투표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정말 찐반등이 맞다면 추가 매수도 열려져 있는지 신규 매수 당연히 열려져 있는지 저희가 오늘 점검해 볼 테니까요. 금요일 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TV와 유튜브 활짝 열려져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시광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새 위원님도 정말 이곳까지 성큼 달려와 주셨는데요. 쭉 들어보시고 이 위원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신다면 해당 위원의 성함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QR코드 이쪽에 보이고 있으시죠?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포지션으로 시장 접근해야 될까요? 전쟁 이슈가 다 지워진 건 아닌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집중해 보시죠. 네, 여러분 계속 추가적으로 뉴스도 확인하고 계시죠. 주말 사이에 좀 종전에 가까운 그런 흐름들이 좀 그려지게 된다면 확실히 환호성치를 준비도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새 위원님과 함께 지금부터 시나리오 작성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을 빛내주실 자 우리 교장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스터디 위원 그리고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 나영호 위원 바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 위원님과 함께 이제 좀 시장이 변화의 기류가 펼쳐지고 있어서 좀 지금부터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고 오시죠. 와, 오늘 반등에 성공합니다. 사실 미국과 서방이 경제 제재로 맞서고 있다. 그리고 나토도 우크라이나에 군 파견하지 않을 거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파병 대신에 제재를 선보였다. 이런 부분들 하다 보니 좀 상승 트리거를 당겼습니다. 미국 장도 우리 장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상승이 맞는가 좀 제대로 확인해 볼 부분이 많아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무기 내려놓으면 우크라이나 너네가 무기 내려놓으면 우리 협상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최근 속보를 보니까 푸틴이 고위급 대표단을 키예프에 보낼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자 로이터 속보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 푸틴의 유럽 자산을 동결키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자꾸 압박이 나오고 협상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면서 종전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등 계속해서 우리가 희망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스터디 위원님. 예. 지금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시외에서 특정 뭐 영역도 올라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매수 관점으로 시장 바라보시는 분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일단 전쟁의 총책 속에서도 우리 시장은 상당히 강세로 마감됐고 특히 코스닥 시장은 3% 이상까지 맞아요. 상승하는 그런 모습 장세가 나왔다. 이것은 오늘 이와 같이 상승률이 나온 것은 이미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여하튼 상승률이 나올 것이다. 어제 제가 공개 방송을 했는데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일 미국 시장은 아침에 심리 때문에 급락을 한다. 그러나 양봉의 모습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반등은 예견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시장을 턴어라운드 시장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 시장은 일단은 턴어라운드 시장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 큰 악재, 양적 긴축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됐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미 터졌습니다. 터진 것은 시장의 불안 심리가 해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별히 좀 유념할 부분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3월 달 미국 금리 인상이 당초 예상보다 좀 낮게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고 우리 시장 또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턴어라운드 기대를 해볼 만한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쳐주고 계셨기 때문에 좀 주말 사이에 들리는 뉴스들도 잘 생각해 보면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가장 가볍게 반등이 스트라이크가 나올까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최명성 위원님, 네네. 위원님도 턴어라운드 가능성 높게 점치고 계실까요? 네. 구간이 명간이라는 이게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시장에서 우리 스타드님께서 한 30년 넘게 하셨고 제가 23년 했는데 사실 턴어라운드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경험이 많은데 예전에 미국과 이라크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라크 전쟁 하면서 그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총 맞아서. 그리고 옛날에 탈레반 그래서 빈 라덴 그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이제 뉴욕에 있는 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전쟁 선포했는데 전쟁 빵 시작하고 나부터 전쟁 빵 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각 나라별로 이게 불안 심리만 했지 전쟁이 나면 그 다음 날부터 항상 지수가 상승하거든요.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상승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전체적인 종목이 거의 다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솔직히 종목은 제가 전체적으로 전 종목을 두세 번 체크하는데 거의 30에서 50% 손실이 나 있는데 종목이 제가 23년 전화와보면서 느낀 건 종목이 항상 반토막이 나면 거기가 그때부터 무슨 이유를 불문하고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반등이고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폭등했고 저는 어제부터 계속 2, 3일 전부터 전쟁이 나면 무조건 폭등이 되는데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 절대 갖지 마시고 바닥에서 지금 오늘 올라오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좋은 종목 찾으셔가지고 추가 매수하시고 턴어라운드 된 종목 잡으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원래 1월 2월짜리 강세장이거든요. 근데 러시아 그 푸틴 못된 행동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건 끝났고요. 오늘부터 턴어라운드 강세장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좀 안심이 되네요. 우리 두 위원님의 의견 턴어라운드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나영호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오늘 반짝 상승이 앞으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이 높다라는 말씀을 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이 제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날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금 러시아 사태가 지금 뭐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뭐 전 세계가 우려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지금 이제 러시아의 제가 성향도 짧게 설명드리면서 워낙 군사 강국과 과거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들의 어떤 경제 제재에 바로 쉽게 무릎 꿇지 않고 한두 차례 정도 굉장히 강력하게 공포감을 더욱 드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내가 틀리길 바라지만 한두 차례 시장에 좀 충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은 일봉단위 제 차트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으니까 바로 이날이었겠죠. 2월 23일 여기 보시면 파란색 이제 도치 형태의 짧은 음봉인데 20일 이평선이 우하향 진행을 하면서 완연하게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은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가격 매력은 굉장히 높다. 자, 그런데 아직 한두 차례 여진이 남았다라고 했는데 20일 이평선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급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시장의 주인이 있다라 그러면 넘을 것이요. 아직 시장이 없다라 하면 그랜빌의 매매 원칙에 의해서도 한 차례 더 하락을 저점을 다진 이후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어제 나왔던 급락 그리고 오늘 나왔던 반등을 보면 사실 제가 수요일 야간에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아직 한 방 정도 여진이 남았을 수 있다. 제가 틀리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던 그 수준조차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기분 좋은 금요일 날 뭐 고춧가루 뿌리고 뭐 불쾌하게 해드릴 생각은 전혀 없는데 다행히 지금 야간장이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야간장이 끝내준다라고 하면
또 월요일 아침은 강한 흐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여전히 이제 사실상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말하는 게 우스운 수준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일봉 단위 차트 흐름을 보여드리는데 자 지금보다 싼 시절이 눈에 보이세요? 여기 제 얼굴에 가려져 있는 이 옆부분도 지금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한다라고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최근 만 1년 동안 가장 싼 대한민국 증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든 절대적이로든 분명히 가격 매력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또 제가 오늘 꼭 틀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 야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제가 꼭 틀리기 바라는데 만약 이 흐름에서 한 번 더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 나오면 이제는 공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 저 역시도 가격 매력이 높다. 지금 차트 흐름 봐도 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 뭐 자동차 사고 나려고 자동차 보험 가입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내가 만에 하나 정말 또 꼬이는 상황이 나올 때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꼭 대비책을 좀 마련해 놓자. 가격 매력은 굉장히 높다 하지만 지금 한 번 더 흘러내린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전저점을 깨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을 대비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방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져 있는데 하방일 경우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경우에 여러분 시나리오도 반드시 마련은 해 놓으면서 틀리기 바란다라는 추가적인 언급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좀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에 있어서 시나리오도 꼭 구성을 해 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제 좀 상방 쪽으로 계속해서 당분간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면 진짜 궁금한 것은 신규 매수 어떤 부분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 낮추는 작업을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종목분들이 거의 박앤세일 구간인데 우리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은 손실률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타이밍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자, 스터디 위원님. 예. 사실 이 추가 매수는 어떻게 보면 손실을 낮출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법이잖아요. 근데 그 적기가, 그 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구간 좀 어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1월달 급락 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계좌가 많이 손실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평단가 낮추는 매매를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다. 맞아요. 속칭 우리가 물타기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점은 전반적으로 아무 종목이랑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선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선별적으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일시적으로 잘 가던 종목이 어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돌발 사항이 나와서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다. 그럴 때는 물타기를 해도 됩니다. 지수를 보면서. 그러나 그런 종목이 아니고 이미 수익률 게임이 마무리된 종목. 여러분들이 작년에 11월 달이나 12월 달 이럴 때 우리가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게임주들 수익 게임 마무리됐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턴어라운드 된다고 해서 물타기를 했다고 해서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시세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의 업종이나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얼마까지 받느냐? 적게는 3개월부터 6개월, 많게는 1년까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조정 3개월 지났는데 쉽게 말해 3, 4개월 지났는데 이거 물타기에서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타기 전략은 굉장히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세가 마무리됐다고 하는 종목은 매매하시면 안 되고 일시적으로 낙폭이 가된 종목들 이런 쪽은 물타기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 맞아요. 여러분 무조건 지금 가격만 보고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추는 게 아니라 지금 주도 테마가 맞는지 거래량과 모멘텀이 충분한 상황인지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니까 늘 고민이었던 분들께서는 여러분 꼭 셀프로 질문해 보시고 답변 내려가 보시면 좋겠네요. 자, 최명석 위원님. 네네. 네. 기술적으로도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새롭게 담아보는 게 좀 좋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방금 이제 스타디 의원님이 참 말씀을 잘하셨는데 역시 그 오랫동안 노하우가 돋보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웬만한 종목이 지금 많이 30에서 50% 다 하락해 있는데 여기서 싸다고 물타기 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항상 보면은
시장은 이제 10종목 중에서 두세 종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두세 종목 올라가는 게 보면 이제 거의 V자 반등이라 하죠. 바닥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양봉이 나면서 V자 반등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정배열이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개입니다. V자 반등인데 양봉을 그리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정배를 그리면서 가든지 아니면 실적이 워낙 좋으면서 좀 이제 좀 실적이 더 나아졌다 턴어라운드 했다든지 그러니까 세 개만 붙잡고 세 가지 형태 V자 반등이냐 정배이냐 실적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반등이 나오느냐 그 세 가지 형태에서 종목을 골라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시면 이번에도 좀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종목이 좀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잘 들어봤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영호 의원님, 네. 예, 신규 매수 매력도 그렇다면 좀 충분해 보여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격적 위치로 봤을 때는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긴 한데 물론 하방도 열어놓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은 지금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보기 유효하잖아요. 맞을까요? 근데 뭐 질문 자체가 빠져나갈 수 없게 질문을 하셨는데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편안하게 당연히 뭐 해주십시오. 센 종목은 뭐 내일도 세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올라갈 테니까 예, 더 사는 게 맞겠죠. 근데 오늘 뭐 제가 좀 부정을 담당해야 될까요? 근데 조금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어떤 종목이라든가 어떤 시장에 대해서 뭐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아야만 수익을 내는 건 아니죠. 그쵸. 아마 우리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은 아마도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이 심야 시간에 저희 어떻게 보면 제 얼굴도 좀 덩달아서 좀 보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은행 수익보다 좀 더 나은 조금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추구하시는 아마 선량한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량한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기가 막힌 최저점의 매수 타이밍과 기가 막힌 최고점의 매도 타이밍은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오늘 좀 이상한 얘기를 좀 하는지 아닌가 모르겠는데 뭐 국가공인 펀드 매니저로서 펀드 매니저 자격 시험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 이제 채권의 중장기 수익률이 뭐 이제 사실상 주식의 중장기 수익률은 뭐 낮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썩 그렇게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는 그 내용이죠. 근데 결론만 얘기한다라고 하면 앞서 제가 차트 흐름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HTS를 통해서 조금 완곡하게 좀 돌려서 우회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통상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수급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시장과 그 상품이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12월 10일 날 끝났죠. 12월 10일부터 지금 2월 25일까지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현물 시장에서 코스닥이 한 2조 1천억, 거래소야 3,500억 해서 총 2조 5천억가량의 순매도를 보였고 선물 시장에서 3조 6천억가량의 그러니까 현선물 동반 순매도라는 것은 방향성 매매까지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컨버전이나 리버설 개념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 차익거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하방에 대한 베팅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그냥 눈에 확연하게 콜매도 풋매수죠. 합성 옵션까지도 이제 합성 선물까지도 이제 하방 쪽에 대한 배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하방 물량을 외국인만 이 정도 했느냐? 자, 기관, 금융투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과 방향성 매매를 가장 많이 하는 금융기관이죠. 자, 그런데 이 막대한 물량들을 결국 그러면 누가 매수를 해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느냐? 1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시장은 급락장이었고 약세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동안에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게 개인 창구에서 나온 4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물론 시장이 싸질 때 여태까지 내가 투자하지 않다가 이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과거 이런 자금들을 스마트머니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막 인덱스 펀드에 막 도곡동, 막 타워팰리스 이런 데서 막 10억씩 뭉칫돈 들어오고 그런 시기도 물론 있고 그런 판단이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시장이 진정되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다시 한번 아까 HTS를 통해서 한번 한 말씀 드린다면 저는 수요일 날 제 말이 틀리길 바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틀리길 바라고 어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당연히 긍정적이고 밝은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 분명히 한 번 더 충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한 번의 변동성이 끝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날 바로 말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슨 뭐 제가 부정의 기운을 끼친 것처럼 조정을 크게 받았고 오늘 겨우 반등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요일 시세에 대비해서 개파락 구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하방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그러면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겨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V자 변곡의 최저점에 매수해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싸게 샀어. 나보다 싸게 산 사람은 없어. 자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이고 이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방법은 안정성도 수반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큼의 현금이 있어서 뭐를 살 것인가 더 살 것인가 고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최소한 그랜빌 어르신의 8대 매매 원칙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평선이 최소한 우상향 횡보 이상할 때 캔들이 그 이평선을 돌파하는 수준에 따라붙자. 저는 오늘 조금 완곡하게 조금 듣기 불편한 말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완곡하게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한 박자만 쉬어갑시다. 좋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꼭 천사의 소리만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양한 그런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최적의 판단을 하는 것이 또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제 사실 우리는 또 종목으로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장에서도 갈 놈은 간다. 많이 증명을 해왔죠. 자, 스터디 위원님. 네. 어떤 종목이 갈놈에 속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일단 저는 원전주로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오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시장을 보면서 네, 오늘 오전. 네.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왔으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원유가 급등하고 가스가 급등한다. 그럼 가스 가지고 발전하는 원전을 전기를 만드는데 당장 가스가 부족한다든지 그러면 그동안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 정책을 펼쳤지만은 원전이 또 다시 그리워질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자원 전쟁이라고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판단 때문에 원전을 우리가 생각을 펼쳤는데 아침에 원전주가 갑자기 움직이다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망설였는데 오늘 이제 장 끝날 무렵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원전이 앞으로 60년 동안 주력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전에 계획을 했던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급등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전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종목으로 보게 되면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이 사실상 원전의 꽃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다만 조금 느리게 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한전인데 제가 오늘 원전 관련주를 하나 추천을 드릴 것입니다. 추천드리면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예.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 공략 종목도 원전주에서 체크를 해줬다고 하니까 지금 시외에서 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가격 전략으로 접근해 볼지는 잠시 후 좀 들어볼게요. 최명석 위원님, 네네. 역시나 좀 한방 되어줄 종목군 있다고 한다면 네네. 어디를 좀 먼저 유심히 볼까요? 오늘은 이제 로봇주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네. 요즘 보면 꼭 한 달, 두 달 되는 로봇주가 계속 그렇죠. 움직이거든요. 계속 회자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및 뭐 세계에서 톱 기업인 삼성전자 또 LG전자가 이제 그 로봇 산업에 뛰어들겠다 공식 예. 공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로봇주가 오늘 타이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보라는 종목인데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보가 이제 예전에 제가 바닥권에 추천해서 약 300%씩이 나온 로보가 300% 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 이제 고점을 달리는데 중간에 있는 주식이 유진 로봇이 예. 자, 바닥에서 3,000원대 있는 주식이 7,000원 더블이 갔는데 딱 중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또 거래량이 터졌어요. 네네. 그래서 유진 로봇이 제 눈에 들어오고요. 또 다음 보시면 이제 해성 TP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해성 TPC. 근데 로봇과 관련된 주식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봇주 중에 유진 기업과 해성 TPC 두 종목이 눈에 들어오는데 좀 잘 관찰을 해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로봇주 위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영호 위원님께서 좀 잘 살펴보고 있는 섹터 종목도 들어봅시다. 네, 아무튼 앞서 너무 무겁게만 말씀드려 송구합니다. 근데 야간장 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장이 안 된다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현금이 워낙 적으실 거니까 이 상태에서
너무 이 마지막 남은 카드를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방법 말씀 좀 드린 거고, 워낙 이제 뭐 바닥권 다지고 지금 가격 매력은 충분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막 너무 제가 비관적으로 불편한 금요일을 만드는 거 아닌가 송구한 말씀에 한 말씀 좀 덧붙였고, 일단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뭐 이제 두 가지죠. 원자력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뭐 시간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국과 지금 우리가 딱 2달 차이. 어느덧 이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쑥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장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엔데믹이 멀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향 자체가 전환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리오 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막상 지금 뭐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씩 나오는데 무슨 리오 오프닝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 미국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변화를 뒀을 때 확진자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하고 딱 2달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 이미 춘3월 이후 이제 1분기 이후 실적 시즌까지 염두에 두고서 대응을 할 부분들, 가장 리오프닝주가 적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워낙 종목군들이 많고 많이 억눌려 있고 그동안 좀 설명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등목을 또 콕 집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엔터 관련된 부분, 영화 관련된 부분, 호텔, 면세, 그리고 유통, 화장품 어느 쪽이나 굉장히 다 매력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 위주로, 어떤 섹터군 위주로 주목하고 있는지 새 위원님께 흐름 들어봤기 때문에요. 앞으로 있어서도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벌써 이번 주가 끝이 났죠?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을 받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 아니죠? 다음 주장이죠. 다음 주 이슈 좀 보여주실까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자가격리가 면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뭐 PCR 검사도 꼭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확실히 조금 더 방역 완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오프닝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시죠. 자, 중국 양회가 다음 주에 개막이 됩니다. 사실 성장률 목표치가 굉장히 양회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건데, 전년도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인 것 같아요. 5% 이상을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MSCI 지수 재조정이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편입됐고 편출됐던 종목들의 이제 시기 스타트가 바로 3월 1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흐름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참 말 맞고 탈 많았던 종목인데요. 기관의 7,300억 원의 물량이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월요일장부터 해제가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종목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추가 전략 세울 수 있는 AS타임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터디 위원회 종목부터 보겠는데요. 최명수 위원님께서 스터디 위원님을 스타디 위원님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도 왠지 스타디 위원님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필명은 스터디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위원님께서 일동제약을 언급해 주셨어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고점이어서 들어가도 되나 두려워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웬걸 추가 상승이 계속 나왔죠, 위원님. 38.73% 최고가 수익률 확인되고 있고요. 목표가 5만 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현재 6만 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시오노 기사가 치료제 승인 신청도 했고 모멘텀이 부글부글 끌어오른 상황인데 위원님 어떻게 해요? 너무 일단 목표가는 훌쩍 뛰어넘은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종목은 우리 앵커님께서 제가 추천할 때 굉장히 고점이고 또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우려했을 겁니다. 저걸 왜 추천하지? 그러진 않았죠. 네, 이유가 그런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했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거래량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거래량. 그러면 그 거래량이 제가 네. 이제 동그랗게 해놨던 이 자리가 차트를 보면서 네. 보시면
이 차트 속에 대량 거래가 물량이 들어온 거래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들어오면 이것은 세력이 빠져나갈 수 없는 거래량입니다. 그걸 보고 제가 매수선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공개 방송 진행할 때 제가 장중에 매매를 하다가 종가 전략으로 공개로 모든 회원님께 추천했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급등하는 걸 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역시 스터디는 종가 매수 신이다라고 아마 다시 한번 머리에 내새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재료가 좀 괜찮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오늘 보면 좀 약간 흔드는 작업이 있어요. 그렇지만 흔든 작업이 마무리되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수익 게임이 나오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익 게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다음 주에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딱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내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한번 제가 분석한 종목에 대한 종목을 가지고 다음 한 주간 멋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종가 매수의 신, 종신, 우리 스터디 위원님. 스터디 위원님과 종신 계약을 한번 맺어도 괜찮겠다. 수익이 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니까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또 오전 10시에 또 방송도 해주실 거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최명성 위원님. 네네. 우리 위원님은 오늘 로봇으로 일동단결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관련 종목 T 로보틱스도 보겠습니다. 참 이 종목도 굉장히 좋았죠. 슈팅이 또 나와줬고 오늘장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또 상승분을 보이게 되면서 26.47% 최고가 수익률 살펴봤었습니다. 10,000원 목표가 이미 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보자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슈팅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더 보자라는 의미실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LG는 1년 전부터 뛰어들었는데 삼성은 이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시초고 지금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한 번은 올랐지만 또 조정 후 다시 치고 갑니다. 근데 지금 뭐 썩 갈만한 테마가 없는데 네. 로봇주는 예전에 2, 3년 전에 우리 그 전기차 배터리주가 예. 계속 2, 3년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 패턴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로봇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도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T 로보틱스는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3일 연속 나오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0,000원을 돌파하면 뭐 12,000~13,000원도 갈 수 있으니까요. 예, 좀 더 보시면서 차분히 끌고 가면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명성 의원님 차트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다음 예, 네, 종목할 때는 예.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어서 우리 나영호 의원님과도 아니죠, 우리 최명성 의원님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네네. MBT 좀 보도록 할게요. 네네. MBT는 일전에 수익을 저희가 봤었고 네네. 지금 구간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는데 네. 뭐 계속 모아가는 구간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네네.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한번 세워볼까요? 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스터디님께서 일동자가 기가 막히게 날아가는 종목을 했는데 저는 바닥에서 이제 날아가기 직전에 있는 맞아요. 종목인데 자 MBT는 이제 미디어 관련주고요. 네.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자 이 바닥에서 잘 보십시오. 여기 바닥에서 추천했는데 바로 한 89%, 90% 상승했습니다. 근데 주식은 항상 오르고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바닥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여의도 주식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바닥은 얼마나 평안합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우든지 말든지 바닥은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만 좀 끌 뿐이지 또 시장이 상하면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MBT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MBT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체크해주고 계시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영호 의원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언급해 주셨을 때 강조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종목이 바로 두산중공업인데요. 두 중에도 뭐 기대감이 더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전부터 18.35% 수익률을 얻었는데요. 두 중에도 시외 7% 가깝게 또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기대되는 부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위원님, 네. 네, 추가 전략 세워볼까요? 네, 뭐 추가 전략 뭐 더 오르겠죠. 예. 두산중공업 많이 오를 겁니다. 네. 뭐 시간외에서도 뭐 22,200원, 뭐 아마 뭐 다음 주 제가 현재까지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우리 시청자님에게 늘 제가 이 주식왕 지금 이제 한 달여 지금 이제 출연한 지가 됐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드렸던 모든 종목들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보고 설명을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 시장이 분명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너무 좀 분위기를 좀 무겁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송구한 마음 다시 한번 좀 드리는데, 다행히 야간장이 좀 많이 올라요. 제가 틀렸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보면 시장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후로 두산중공업은 사실상 단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종목을 보면 대부분 10%, 뭐 많게는 뭐 30% 정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한 번도 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제시해드릴 때 굉장히 낙폭이 크고, 이게 역추세고 완전히 꺾여 있으니까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종목들을 아마 제가 대부분 추천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고 나서 대부분 하루나 이틀 이내에 10%대에 가까운 장대 양봉이 서는 흐름을 아마 다들 보실 겁니다. 낙폭이 과대하고 충분히 수급에 손바뀜이 나올 때 시장은 폭등한다. 두산중공업 뭐 원전 관련된 이슈 워낙 중요하니까 당연히 더 오르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런 종목들 계속 낙폭 과대하면서 수급에 손바뀜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갑니다. 네. 더 간다. 두산중공업. 지금 이제 뭐 손바뀜도 충분히 일어났고, 이제부터 잘 위쪽 방향 공기 마트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저희도 지켜볼게요. 총 4종목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어떤 종목을 다음 주에 우리의 관심 종목으로 또 편입을 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터디위원과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스터디위원님, 예. 아까 전에 힌트 주셨어요. 네. 원전 관련주 예. 볼 거다라고. 근데 원전 관련주 굉장히 많고 오늘 시간에서 거의 대부분 올랐는데 그중에 어떤 종목일까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 일진파워라는 종목입니다. 일진파워.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원전 관련주니까 어떤 회사라는 것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시간의 급등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지 이런 부분이 가장 포인트 될 것 같아요. 갭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네. 정도로만 알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주가가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느냐. 네. 아침 시가 급등해서 이렇게 차트상으로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시가가 차트상으로. 고가. 예. 네, 이렇게 음봉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아침 시가에 무작정 따라붙으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3분 차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3분 차트를 보셔가지고 아침 시가에서 어쨌든 차익실현 매도가 나올 거예요. 출발하자마자 차익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3분 차트로 봐서 아침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 그 시점을 매수 포인트로 잡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물론 아침 시가 대비 많이 빠졌을 때 저점을 노리고 들어가면 아침 시가선까지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짧은 단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출발했다. 그런데 5%가 빠졌다. 그러면 5% 선에서 하면 최소한 3, 4%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매매는 되거든요. 예. 이제 진짜 매매는 3분 차트가 돌아서는 자리가 진짜 포인트 자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표 매수가라든지 그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걸 잡아줬는데 제가 매수가를 좀 낮게 잡아줬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 시가 대비 밀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낮게 잡아줬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하지, 뭐 이 종목이 원자력 기자재 관련주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뭐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고 실전 매매에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월요일 날 뵈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시외에서 조금 올라주면 다음 장에서 공략하기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3분봉에서 시가 회복 시점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니까 실전 매매 팁으로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19,00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최명성 의원님. 네. 예. 역시나 오늘은 로봇주로 일동단결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공약주도 로봇주 가운데 챙겨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 좀 약간 센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 센 종목. 예, 예.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은 이제 자율주행 로봇 네. 솔루션, 물류 로봇, 이제 청소 로봇 등을 하는데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로보가 상한가 같고 뭐 바닥에서 상승하는 종목도 있는데 오늘 유진 로봇은 좀 중간에서 강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바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3,000원대 있는 종목이 7,000원까지 가서 더블이 갔는데 정확히 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4,500원을 찍고 반등하는데 자, 이런 종목 한 5,500원에서 6,000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그 4,900원 전후로 하시고요. 자, 1차 목표가 5,500원, 2차 6,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4,300원 드릴 테니까 손절가만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이었고요. 목표가 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센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세게 관심 종목으로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나영호 위원과도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위원님, 오늘 네. 챙겨주신 종목은요? 예, 참 좋은 여행입니다. 자, 제가 뭐 앞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네.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예. 뭐 지금 결론만 얘기한다라고 하면 2월 4일 날 뭐 언제 그런 얘기가 왜 나왔나 싶을 정도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2월 4일 날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보면 자, 이제 조금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만 않으면 이제 좀 일상으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환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2월 4일 날 거의 2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만 20일이 지난 지금 현재 하루 확진자가 15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여행의 주가가 빠지고 있나요? 안 빠지고 있나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불구하고 참 좋은 여행이라든가 여행사들의 주가는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 되든 어떤 명분이 되었던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여행주가 센 이유, 지금 이미 제주도라든가 주변 유명한 좀 관광지들은 사실 빈방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 심리가 굉장히 크고 가처분 소득이 많은 시기에 이제 마지막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중에서 먼저 움직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초가에 대해서 그 매수가는 13,000원에서 한 10초가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1,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분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수익이 되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을 해 볼게요. 새 종목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시죠. 네. 자, 이제 좀 기대되는 부분들도 여러분 많아 보입니다. 뭐, 아까 전에 나영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선물은 다 상방 쪽에서 플레이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수에도 봄이 올까요? 우리 계좌에도 봄이 올까요? 최명성 의원과 함께 봄맞이 바닥 탈출 3종목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봄하면 또 우리 명성 의원님이 또 샤랄라하게 예쁘게 좀 또 밝은 색으로 봄옷으로. 그러니까 오늘 넥타이도 굉장히 봄에 맞게 네네. 진달래색을 또 챙겨와 주셨는데 네. 저는 오늘 개나리네요. 예. 어떤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경험이 많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자, 이틀만 있으면 3월인데요. 자, 보통 전쟁이 시작하나 끝나면 보통 장은 한두 달 정도 폭등이 나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변함없이 오늘도 바닥에서 급등 내지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정직하게 세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무료 방송 참여하신다면 제가 바로 세 종목 공개할 테니까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자, 바닥 탈출 종목 3종목 공개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원 검색하시면요.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최명성 위원의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11시부터 꼭 시작해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월요일 밤 10시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